네, 내년은 2025년 을사년이 됩니다. 을사년에 대한 운세를 일간별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임수와 계수일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와 계수일간에게 있어서 내년 을사년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십성으로 알아보게 되면 을목은 임수에게는 상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계수에게는 식신에 해당이 되죠. 지지인 사화는 임수에겐 편재가 되고요. 계수에게는 정재가 됩니다. 천간은 정신적인 요소라 할 수 있고 지지는 현실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천간으로 상간과 식신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내년에 뭔가 새로운 변화를 꿈꾸게 되고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던가 아니면 의식주를 확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지에 인목이 있거나 묘목이 있게 되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지는 현실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에 인목이 있거나 묘목이 있는 사람이 와서 내년에 자신이 사업을 확장해도 되는지 또는 새로운 아이템을 시작해도 되는지를 물어온다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인 인묘목인 이 식상은 관성을 극하고 제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주 어딘가에 진술충미 중에 한 글자라도 있게 된다면 이 진술충미는 관성이 되는데요. 관성은 오래된 규율이나 오래된 관습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을 식상이 극하고 제압하게 되면서 구시대적인 질서를 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하는 사람은 유리한 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식상이 발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사업적 기술이 발전되고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년에 세운으로 재성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식상 생재가 되면서 재물복도 좋아지는 그런 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주에 인묘목 중에서 인목만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내년 사화와 인사 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식상이 형을 받게 되면서 구설수가 생긴다거나 잡음이 생길 수 있고 또 돈 문제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상이 활발해지는 경우에 공부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식상이 관성을 극하게 되면서 건강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창의성이 발달되고 응용성이 활발해지면서 공부의 학업운은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준비생인 경우에는 식상이 관성을 극하게 되면 이 관성은 직장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직장복이 위축되기 때문에 취업은 조금 불리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연애운을 살펴보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상이 왕성해지게 되면 표현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좋아지면서 연애운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도 식상이 활발해지면 꾸미고 장식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침성이 좋아지면서 이성에게 호감을 사고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성을 만날 기회도 많아지기 때문에 연애운은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계수일간이 내년 을사년에 전부 다 이렇게 연애운도 좋고 재물복, 사업복이 좋아지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업복이 위축이 되고 재물복도 위축이 되고 연애운도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사주에서 합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유금이 있어서 사화와 삼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금이 있게 되면 내년 4년에 사화와 사유축 삼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삼합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유금이 활성화가 됩니다. 유금은
임계수 일간에게는 인성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이 유금이 활성화되면서 식상을 이렇게 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상이 이 활동성이라든가 의식주가 위축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유축 삼합이 되면 축토도 끌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사화는 재성에 해당이 되고 축토는 관성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성은 재생관 되면서 관성이 더 활성화가 되는데요. 즉 명예욕이 더 생기고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더 이런 쪽에 더 치중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주에 인성인 유금이 있거나 신금이 있는 사람이 와서 내년에 창업을 해도 되는지를 물어온다면 이때는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술성이라든가 창의성 또는 재물에 대한 융통성이 위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주적인 전문 용어로 도식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업복은 즉 떨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성이 활성화된 경우에 공부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내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성이 활발해지면서 글과 학문 또는 예술성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면서 지적 능력이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경우에 취업 준비생인 경우에는 인성이 발달하게 되면 시험운이 좋아지게 됩니다. 또 재성과 관성이 발달되기 때문에 재물운도 아니면 직장복도 좋아지기 때문에 취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연애운을 살펴보면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식상이 위축이 되면 표현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인성이 발달하게 되면 상대방보다는 자신을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운은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식상이 위축이 되면서 매력 발산, 꾸미고 장식하는 것이 좀 소홀하게 되고 그리고 인성이 발달하게 되면서 학문성이라든가 어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애운은 좀 위축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사주에서 똑같은 합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삼합이 아닌 육합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사주에 똑같은 인성이지만 신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신 육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육합은 삼합과 다르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위축되고 묶이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금은 똑같은 인성이긴 하지만 이 인묘목을 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상이 다시 활성화되고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창의성이라든가 기술성 또는 융통성 그리고 활동성이 좋아지게 되면서 사업운이 다시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임계수 일간에 대한 내년 을사년 운세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